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월드와이드웹과 HTML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인터넷의 발명이 어떻게 외부의 개발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넷스케이프는 어떻게 외부의 대중화에 기여를 하게 되는지, 그리고 HTML을 왜 마크업 언어라고 표현하는지, 그리고 인터넷 기술에서 왜 웹의 표준화의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는지, 그리고 HTML5는 소셜미디어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더불어서 웹사이트가 웹 플랫폼으로 진화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인터넷과 웹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의 대중화를 이룬 것은 사실 월드와이드웹, 우리가 웹이라고 부르는 것과 그런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것과 웹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기술은 우리가 컴퓨터와 컴퓨터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러한 기술을 통틀어서 우리는 인터넷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HTML이라고 하는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그런 웹페이지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 즉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인터넷, 그런 것을 우리는 웹이라고 부릅니다. 즉 그런 웹페이지 문서, HTML로 작성된 문서를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웹 브라우저라고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플로러와 크롬,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쓰고 있죠. 그런데 그 웹브라우저의 역할은 웹페이지를 보게 하는 방식이고, 웹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HTML로 작성된 문서를 통해서 PC와 PC가 문서를 주고받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969년에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개발이 되었지만 곧바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주로 전문 연구자라든가 기술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특별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었고요. 그 인터넷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웹이 개발됨으로써 누구나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웹이 개발되기 전에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프로그래밍 용어 같이 굉장히 어려운 통신 용어를 이해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어야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작업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특별하게 우리가 어떤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아야 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만 정확하게 사용할 줄 안다면 커다란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터넷이 대중화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웹의 개발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웹을 개발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팀 버너스리입니다. 우리는 인터넷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팀 버너스리 박사를 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 팀 버너스리의 작업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웹, 즉 인터넷의 사용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팀 버너스리가 결정적으로 한 역할은 문자나 그림, 음성 등의 다양한 데이터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표준 문서 형식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서 이 문서가 서로 연결되는 정보 검색 시스템을 제시했기 때문이죠. 이 팀 버너스리의 작업을 우리는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불러요.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거미줄이란 뜻이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 따따따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그렇게 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은 세계적인 정보 공유 공간과 이 공간을 구성하는 서로 연결된 문서를 뜻하는 하이퍼링크, 하이퍼텍스트들의 방식으로 인터넷 표준 문서인 HTML이 개발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웹이라는 말 자체, 우리가 웹이라고 부르는 월드와이드 웹은 세계적 차원에서의 거미집 또는 거미줄 모양의 연결망을 뜻하죠. 웹은 하이퍼텍스트는 문서들, 이런 웹 문서들이 서로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보고 싶은 거를 클릭하면은 그 이동이 되죠. 이런 것을 어떤 하이퍼텍스트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문서를 읽는 사람들이 텍스트의 전개 순서가 아니라 링크가 돼 있는 걸 통해서 그 경로를 타고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웹페이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문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터넷 검색이라든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거에 익숙한 분들은 아마 너무 당연한 기술이라고 여겨지겠지만 사실 이러한 기술은 1980년대 말부터 개발된 아주 되게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 버너스리가 이제 만들었던 팀 버너스리는 브라우저에 대한 이론적 정리도 해냈죠. 하지만 팀 버너스리가 개발해냈던 그 초기의 브라우저는 충분히 발달된 모습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웹 브라우저의 원리는 팀 버너스리에 의해서 거의 다 개발되는 방식을 취했죠. 우리가 URL이라는 말을 쓰죠. URL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몰랐을 거예요. 한데 그게 뭐냐면 Uniformed Resource Locator, 즉 어떤 인터넷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는 그 위치를 뜻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웹 주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HTTP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어떤 웹 문서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서로 공동의 규칙이 필요하죠. 그런 거를 프로토콜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기술적인 인터넷을 설명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러한 기술적인 용어를 많이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깊이 들어가진 못하더라도 이게 그런 의미구나 이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팀 버너스리가 개발한 월드와이드 웹의 웹 브라우저는 사실 텍스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밖에 보여주지 못했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웹은 어떤가요? 거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게 되게 많죠. 그래서 그래픽 기반의 웹 브라우저가 1993년도에 개발이 되는데 그것이 모자이크였어요. 이 모자이크라고 하는 웹 브라우저가 개발되면서 정말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웹의 사용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죠. 사실 이게 1993년도에 이루어진 일인데 국내에는 1995년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어떤 저기가 생겨났어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라는 게 생겨났었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정말 지금 커피숍만큼이나 인터넷 카페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인터넷 카페에 가보면 이런 차를 마시는 테이블이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테이블이 쫙 앉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인터넷을 막 사용했던 거. 선생님도 그때가 아마 3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인터넷을 처음 사용해서 너무너무 놀랐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결국 이러한 어떤 모자이크라는 브라우저가 등장하면서 그래픽, 그러니까 이미지가 아주 편리하게 구현되는 인터넷이 개발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모자이크를 개발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넷스케이프라는 회사를 차려서 이제 1994년도에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만들게 됐죠. 그래서 이 넷스케이프 브라우저는 한동안 이 브라우저 시장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막강한 어떤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브라우저를 읽는 어떤 이 웹페이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웹페이지에는 당시 HTML이라는 저 밑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렇게 HTML이라고 부르는 어떤 이러한 약간 명령어가 섞여 있는 그런 방식이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요거는 태그라 그래서 이렇게 꺽쇠 가루에 둘러싸여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 P라고 되어 있는 꺽쇠는 요건 하나의 단락이다 이런 뜻이고, 여기 타이틀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제목이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단순한 어떤 언어라고 볼 수 있죠. 이걸 갖다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적합하진 않지만 하나의 어떤 언어이다, 랭귀지라고, 그러니까 브라우저를 사용하기 위한 랭귀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요거를 태그라고 보통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웹문서는 HTML이라고 하는 태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HTML은 어떤 의미에서 웹페이지를 작성하기 위한 마크업 언어라고 그러는데, 마크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특정한 의미를 가진 낱말을 꺽쇠로 이렇게 하에 있는 것을 마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마크업을 이용한 어떤 일종의 프로그래밍 언어의 한 종류라고도 볼 수 있는 언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HTML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의미가 돼 있죠. 이건 제목이다, 이건 단락이다, 바디, 본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이 본문의 웹페이지 구조를 어느 정도 정의하고 있죠. 이러한 그 하이퍼텍스트의 웹페이지 문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링크도 이루어지고 막 그래서 좀 복잡한 것은 오른쪽 그림처럼 굉장히 복잡한 HTML 문서로 이제 그 발전을 해나가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기업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이런 것들을 하나도 느끼지 못하죠. 하지만 그 뒷단에서 작업하는 것은 이런 것이었어요. 저는 30대 중반부터 30대 후반까지 요런 어떤 이 마크업 HTML 문서를 작성하거나 이걸 기획하거나 이런 일에 종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얼마나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지는 약간의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HTML은 사실은 이제 어떤 전 세계에서 공통된 것으로 제정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브라우저라는 것은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죠.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 그 브라우저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브라우저마다 맞는 홈페이지를 따로따로 만들어다 했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내가 S기업의 홈페이지를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근데 S기업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근데 익스플로러에 맞는 그런 것들로 따로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당시 넷스케이프에 맞는 걸 또 다른 걸 하나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 브라우저에 따라서 이 환경이 달라서 굉장히 이런 되게 혼란함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회사들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막 몇 개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효율성과 과비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표준화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공통적인 과제가 아닐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웹 표준화 작업 때문에 W3C 위원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 위원회가 구성돼서 그 위원회가 이런 표준화들을 계속 이런 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HTML1, HTML2, HTML3 이런 식으로 버전을 바꿔가면서 이런 표준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이런 점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HTML에는 크게 HTML의 기본적인 어떤 마크업 랭귀지가 있고, 또 하나 CSS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서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파워포인트 문서를 보더라도 여기는 제목이라서 좀 크고, 여기는 소제목이라서 좀 다른 색깔로 되어 있고, 여기는 본문이고, 중간에 강조하고 싶은 것도 이렇게 진하게 되어 있죠. 이런 것을 서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서식에 관련된 내용을 지정하는 것이 이제 CSS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분은 자바스크립트라는 부분이에요. 자바스크립트라는 얘기를 언뜻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네이버 같은 경우도 검색어를 치고 검색하라고 클릭을 해주죠. 이건 뭐예요? 이걸 갖다가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어떤 양식에다 뭔가를 입력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다음에 이걸 저장하라고 또 클릭을 하죠. 이와 같이 어떤 그 상호작용을 위한 어떤 프로그래밍 영역, 그것은 자바스크립트에서 많이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웹에서 이 초창기에 HTML 1, 2, 3 기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HTML과 CSS와 자바스크립트, 이 세 가지가 삼총사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웹을 이끌어 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국제적인 이 표준화위원회를 이끈 사람이 바로 팀 버너스리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웹을 처음으로 개발한 이분이 그 국제적인 이 위원회, 표준화위원회를 계속 이끌고 있고요. 현재도 이분이 이걸 이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비영리 단체라서 커다란 이문을 받거나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 되게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국제적인 하나의 어떤 운동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설명을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TML 1, 2, 3, 4 막 이런 식으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보통 이거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 같긴 한데, HTML 1에서 조금 개선한 것들은 뭐 1.5, 1.2, 2. 이런 식으로 계속 뭐 몇 점 0으로 계속 높이다가 이 정도 바꿨으면 너무 바꿨다. 그러면 HTML2로 바꾸고, 뭐 그러다 또 이제 계속 이제 업데이트하면서 개선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전 세계에서 표준화를 위해서 목숨을 걸까요? 그것은 바로
웹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무수하게 많은 이런 그 비즈니스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웹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비즈니스가 벌어지나요? 우리가 뭐 어떤 경매도 되고 쇼핑몰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소프트웨어 판매도 여기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기업 홈페이지도 열어지고 있고 그리고 은행에서는 뭐 서비스도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뭐 백과사전 온라인 백과사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네이버 같은 포털 서비스도 있고 어떤 경우는 웹에서 게임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즈니스가 이 웹을 통해서 꽃을 피우고 있죠. 그리고 아마 상당수의 미래 사회가 되더라도 상당 부분은 이러한 웹을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은 다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은 웹이라고 하는 것이 표준화되기를 원하겠죠. 지금 이제 이런 컴퓨터로서는 어떤 걸 많이 쓰나요? 지금 컴퓨터로서는 아마 IBM 컴퓨터를 많이 쓰고 애플사에서 나오는 맥킨토시라든가 뭐 이런 걸 많이 쓸 거예요. 근데 맥킨토시에서는 운영체제가 다르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보통의 IBM 컴퓨터들은 윈도우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쓰고 있죠. 하지만 애플사에서는 애플사 컴퓨터라든가 맥킨토시라든가 이런 것은 윈도우즈를 쓰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플사의 뭐 iOS라든가 별도의 애플사의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죠. 근데 운영체제도 달라요. 이거 웹브라우저만 다른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체제조차도 달라요. 뭐 이러한 다양한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어떤가요? 컴퓨터는 아닌데 컴퓨터적인 기능을 쓰고 있는 게 너무 많아졌죠. 뭐 태블릿 PC는 물론이고 스마트워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길거리에서 지나다가 볼 수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도 일종의 컴퓨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러한 다양한 어떤 컴퓨터 내지는 인터넷을 사용하고 컴퓨터의 기능을 지닌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등장하는 시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2010년대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이제 스마트폰이 아닌가 싶죠. 스마트폰이야 이제 2008년, 9년에 본격적으로 개발됐지만 우리가 대중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정도 이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브라우저라는 게 PC 기반의 브라우저로 개발됐지만 점점 더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에 적합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HTML5가 개발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웹 표준이라고 보지만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HTML 1의 그런 수준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른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기도 하고 HTML은 새로운 규격이기도 하죠. 자바스크립트도 더 보강이 됐고요. 근데 어쨌든 다양한 디바이스에 자유롭게 최적화되게 한다거나 또는 이 속에서 그래픽 효과를 뛰어나게 한다거나 음악과 동영상을 자유롭게 감상하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안에 있는 웹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어떤 의미론적인 개념을 저기를 해서 HTML5를 우리는 시멘틱 웹이다 이렇게 또 얘기해요. 시멘틱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라는 뜻이거든요. 의미론적인 웹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 그래서 밑에 있는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런 거죠. 여러 가지 어떤 스토리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장 장치나 어떤 요것은 이제 어떤 그 서식 폰트 관련된 거고 모션은 어떤 동작 게임, 그 다음에 오디오, 3D, 비디오 이런 것들에 적합하게 HTML5가 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되게 유명한 표라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다시 한번 웹 표준에 대한 작업을 조금 이제 다시 차분하게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웹 표준화 작업은 웹을 이제 개발하고 나서부터 아주 지속적으로 많은 기업들, 전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또는 전 세계에 관련된 기술적인 걸 개발하는 모든 기업들이 이 작업을 하기를 원했겠죠. 그걸 W30위원회라고 하는데 여기서 1998년도에 제안해서 그 이후로 이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웹을 좀 더 실질적으로 좀 편리하게끔 발전시키는 것은 바로 여기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따라서 검색 사이트 관점에서 2000년대 이후로는 사실 검색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가 됐죠. 그래서 검색의
검색 중심으로 인터넷을 쓰는 그런 습관이 결국은 구글이라는 회사를 현재처럼 아주 글로벌한 기업으로 키워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이 검색 사이트 관점에서 어떤 부분이 제목이고 어떤 부분이 본문이고 사진이고 캡션이고 영상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게끔 웹페이지는 점점 더 개선되고 진화하는 방식을 취했겠죠. 그 다음에 어떤 웹브라우저도 굉장히 많아요. 애플사에는 사파리, 모질라의 파이어폭스, 오페라, 구글의 크롬. 이건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엣지라는 거를 개발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는 웨일이라는 거를 또 개발을 했죠. 그리고 앞으로 또 언제든지 더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러한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점이고, 결국은 이런 웹사이트를 만들고 운영하는 기업이나 개인 입장에서는 브라우저마다 맞추려면은 이게 되게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HTML 이 W30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잘 따르기도 하고 여기를 후원을 많이 하기도 하고 여기에는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러붙어서 연구와 개발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HTML5가 발표된 것은 2014년 즈음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6년쯤 전이죠. W30위원회 웹표준 개발 작업을 통해서 2014년도에 HTML5의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HTML5가 끝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이 이후에도 계속될 거예요. HTML6가 나올 거고 7이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버전을 계속 높여나가겠죠. 왜냐하면 기술적 환경이라는 것은 계속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앞으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굉장히 주요한 방법으로 자리 잡힐 것이다.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무슨 가상현실 갖고 또는 증강현실을 갖고 무슨 웹을 써 이런 얘기를 하지만 많은 기술 이제 연구자들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앞으로 웹의 되게 주요한 형태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당연히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 HTML5는 이러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영역을 전혀 고려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때문에 또 새로운 안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게 HTML6서부터는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술의 발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아주 새롭고 변화된 모양을 끝없이 가져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HTML 최종안이 발표되면서 기업과 정부 공공기관들은 HTML5를 많이 다시 HTML5 기반의 홈페이지를 다시 구축을 했어요. 가끔 가다 보면 기업 홈페이지를 보면 스마트폰으로 볼 때 아주 가로로 코딱지만하게 보이는 경우 있죠. 이건 뭐냐면 HTML5로 안 하고 그 이전 버전의 HTML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그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에 맞지 않는 거죠. 근데 바꾸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사실 기술 변화 이런 거에 되게 둔감하고 고객들한테 어떤 홈페이지를 서비스로 제공하거나 소통을 하기 위해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업이 더 이상 이런 것들을 방관하거나 방치할 수 없는 시대가 정말 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웹사이트가 웹 플랫폼으로 진화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우선 몇 가지 변화들을 우리가 연관돼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기업들이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용자들 즉 소비자들과 또는 이제 공공기업들은 국민과 소통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소통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어떤 기술의 변화는 사람들, 사용자들, 소비자들, 국민들 중심으로 바뀌어 나가는 그들이 어떤 중심이 되는 사회로 바꿔 나가는 것이 시대적으로 보면 아주 커다란 흐름인 것 같아요. 점점 더 기업과 공공기관들은 어떤 국민과 사용자한테 군림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들과 소통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죠.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 변화예요.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기업들은 소비자한테 되게 불친절했고 공공기관이나 정부 부처는 국민 사용자들한테 굉장히 권위적이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이 점점 바뀌어나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민주화의 하나의 척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결국은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또 굉장히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들어와서 서로 소통하고 그들끼리도 의견을 형성하고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국민청원 게시판도 일종의 그런 거죠.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정부에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서 서명을 한다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점점 웹사이트는 웹 플랫폼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웹사이트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무리해서 얘기를 하자면 인터넷이라는 건 1969년도에 데이터를 컴퓨터끼리 주고받기 위해서 개발이 됐다라고 하지만 1991년에 월드와이드 웹이 개발이 됐죠. 그러면서 대중적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됐고 2010년을 전후해서는 스마트폰과 스마트 디바이스가 확산되면서 여기에 맞는 웹의 표준으로서 HTML5가 개발됐다. 그리고 HTML5는 인터넷의 끝이 아니라 앞으로 끝없이 이어질 어떤 작은 이정표에 불과하다. 그리고 2019년도, 2020년도에는 우리가 HTML5를 경험하고 있는 거다 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렵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따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